메자닌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메자닌? 이게 백화점 가면은 예, 조금 그런 얘기 들어볼 수가 있는데 1층하고 2층 사이에 약간 준명품? 약간 준명품층이라고 해야 되나? 1.5층이 있는 백화점이 간혹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뭔가 좀 숨겨진 뭔가 프라이빗한 뭐 하여튼 그런 층이 있는데 그게 이탈리아어라고 해요. 이탈리아어로 1, 2 그러니까 중간, 예, 중간이라는 뜻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백화점에서 이렇게 도입해서 부르기도 하고 예전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자본시장에서 뭔가 이거는 채권인 듯 주식인 듯 주식과 채권의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CBBW를 메자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화인력들이 오셨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발행을 할 때 어느 회사가 뭐 메자닌을 찍는다 아니면 어디에다 메자닌 전문으로 투자를 하는 운용사다 이런 식으로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CB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환사채는 컨버터블 본드라고 해서 컨버터블 바꿀 수 있는 그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회사채 사채인데 전환이 가능한 회사채 해서 컨버터블 본드 CB 참 쉽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회사채예요. 회사채 이자를 주는 회사채인데 거기에다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었다 해서 전환 사채입니다. 그러면 전환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행사를 하면 채권이 소멸이 됩니다. 회사채를 주식으로 바꿨으니까 당연히 회사채는 사라지겠죠? 예,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그때 추가로 돈을 더 내야 되나요? 증자 납입을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거는 새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전환을 대가로 전환권을 갖는 옵션을 갖는 대가로 산 회사채이기 때문에 그냥 바꿔줍니다. 납입대금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환사채는 뭐가 좋은 거냐? 전환사채는 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선택권을 줬잖아요. 전환권이 있기 때문에 전환권 옵션이 붙어있는 회사채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채보다 더 싼 값에 낮은 금리로 돈을 적게 주고도 특히 거의 요즘에는 제로 금리로 0.0%로 발행을 하는 회사들이 거의 열의 9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좋을 때, 유동성이 좋을 땐 그래요. 근데 나중에 막 돈이 마를 때는 CB도 뭐 몇 퍼센트 금리를 줘야 되는데 요즘처럼 돈이 넘치는 장세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연 이자율 3% 준다. 4% 주는 CB를 발행을 한다 이러면 그 회사는 그냥 조금 한물 같다. 예, 위태위태하다. 예. 이렇게 돈이 많을 때 남들 다 제로금리로 CB 찍는데 전환사채 조달하는데 이럴 때 3% 4% 금리를 줘야지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그런 회사는 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채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 그리고 잠시 후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 리픽싱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픽싱 다른 말로 예, 손 안 대고 코 풀기.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거 조금 이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 수년 전부터 뭐 지금까지도 그렇고 운용사나 사모운용사 이런 데서는 회사를 찾아갑니다. 제발 CB 좀 발행하세요. 근데 회사에서 우리 지금 돈 필요 없는데 그래도 저기 제로금리로 일단은 CB 한 100억 200억 발행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나중에 뭐 M&A도 하실 수 있고요. 그냥 은행에만 넣어둬도 1%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로금리로 우리 돈 좀 받아가세요. 이렇게 거의 매달립니다. 그래서 발행사 우위에 있는 시장 CB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진짜 100억대 부자 500억대 부자도 나 좀 껴줘. 야, 니네 저기 CB 발행하잖아? 아니면 니네 이번에 그 메자닌 펀드 만들잖아? 그거 괜찮은 회사들 거 떠간다며. 우리 좀 껴줘. 나 좀 껴줘. 거의 이렇게 해서 발행사 우위 그리고 CB를 발행한다 그러면 진짜 슈퍼개미들도 나 좀 껴달라고 이렇게 사정할 정도로 CB가 없어서 못 사는 물건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또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회사 장부에는 어떻게 발행이 되느냐? 자,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여기 있죠. 부채입니다. 부채. 빚을 내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채가 증가하는 거겠죠. 이것도 채권입니다. 채권. 사채.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니까. 그러면 전환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환권을 행사하면은 즉 부채가 자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좀 빌려주쇼 하고 발행한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주식초등학교 거의 1회인가? 2회인가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주식이란 자본을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잖아요. 주식 한 주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자본으로 바뀐다. 즉 채권이 주식으로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채권자였던 사람이 주주가 된다라는 뜻이고 그 구조조정 같은 거 할 때 출자 전환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채권자들한테 빚쟁이들한테 특히 거기가 뭐 공공기관이거나 막 이럴 경우에는 야, 저 회사 니네가 계속 원금 받아내려고 하면 저 회사 그냥 파산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 회사 살리려면은 출자 전환하자. 즉 부채, 너네가 갖고 있는 부채,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해서 자본으로 바꿔서 너네는 채권자, 빚쟁이에서 그냥 주주로 정체를 좀 바꾸자. 그게 바로 출자 전환입니다. 그러면 전환사채를 상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부채가 감소하겠죠. 하지만 이 빚을 갚으려면 비용이 증가가 되는 거고 이 비용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상환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시비를 재차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회차 시비를 발행을 했는데 다음에 요 상환 요구가 들어왔어. 그래서 2회차 시비를 발행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3회차 시비를 발행하고 해서 계속 빚으로 돌려막기 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건 호재냐 악재냐? 예, 정답은 뭐 그때그때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왜냐하면 시비를 왜 발행하느냐? 회사가 성장을 하느냐 아니면 진짜 빚 갚으려고만 하는 거냐? 또 투자자는 누가 들어오느냐?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시비 500억 찍으러 들어온대. 그럼 호재 아닙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제 1대 고객사고 그러면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뭐 그냥 시비 발행하면 다 그냥 막 올라가더라고. 또 규모 뭐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 회사인데 시비를 한 뭐 500억, 800억 찍는데 그러면 이건 엄청난 나중에 그 주가 희석 효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게 호재냐 악재냐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리픽싱이라는 게 나옵니다. 리픽싱. 요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전입니다. 자, 리픽싱은 전환권 조정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더 어렵다. 전환권 조정이. 쉽게 말하면 주가가 떨어질 때 전환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하향 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환가액이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한 8,000원까지 떨어져 있어. 시비 발행 공시를 보시면 전환가액 조정 기간하고 그 방식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되면은 주가가 8,000원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뭐 3개월 평균이 8,000원이다. 그러면 요렇게 10,000원에 전환 가능했던 그 가액을 8,000원으로 조정하는 그거를 이제 리픽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그러면 리픽싱이 왜 필요하냐? 리픽싱이 왜 필요하냐? 결국은 이 CB 전환사채를 발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위해서 투자자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인데 나중에 주가 떨어지면 내가 주식으로 전환해봤자 나만 손해인 거잖아. 그럼 내가 그 뭐 금리 1, 2% 먹겠다고 그걸 사겠어? 안 해. 투자 안 해.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투자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가가 떨어질 경우에 전환 가격을 낮춰서 이익을 보장해주는 행위. 그게 리픽싱 조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한도 끝도 없이 거의 뭐 50%, 30%, 막 10% 그럼 막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도가 있습니다. 하향 조정 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까지만. 그러니까 처음으로 전환사채에 행사할 수 있는 전환가격이 10,000원이다. 그러면 7,000원까지만 리픽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요런 게 유행을 합니다. 콜 옵션부 CB라고 하는데 전환사채에다가 콜 옵션을 부여한 겁니다. 전환사채에다가 콜 옵션을 부여한 건데 CB를 발행을 하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 예를 들어서 뭐 한 3분의 1이면 3분의 1, 2분의 1이면 2분의 1을 내가 되사가겠소. 당장 당신한테 CB를 얼마를 찍지만
그 중에 일정 부분은 내가 되살갈 거야 라는 약정을 붙이는, 옵션을 붙이는 그 CB, 전환사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콜옵션은 그러면 누가 행사하느냐? 콜옵션은 누가 행사하느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회사, 뭐 당연히 회사겠죠. 또는, 이게 중요한데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이렇게 되는 거야.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요. 그리고 조건에다가 이 콜옵션 한 50%를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때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는 삼성전자 회사 또는 삼성전자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한다 해서 나중에 이 3자 지정을 이대호한테 하는 거야. 오, 땡큐. 얼마나 좋아. 그럼 나는 싼 값에 주가 떨어졌을 때 이 CB를 행사를 해서 그 회사 주식을 더 싼 값에 줍줍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제일 많이 활용하겠어요? 바로 대주주들이겠죠. 대주주가 지배력을 유지하는 장치로 이 CB, 특히 콜옵션부 CB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 악용 사례는 뒷부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CB에서 BW로 잠깐 넘어갔다 올게요. BW. 요거는 이제 짝꿍이니까. 신주인수권부사채 BW는 본드 위드 워런트입니다. 워런트가 있는 본드, 즉 어떤 옵션이 있는 채권, 옵션을 갖고 있는 채권이란 뜻인데요. 요게 그 신임 아나운서들이나 아니면은 그 지상파나 요런 경제 뉴스를 전혀 전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거 전달할 때 가끔 요거 실수하는 경우가 뭐냐면 신주인수권부 사채인데 신주인수권 부사채 이렇게 읽는 경우가 있어요. 신주인수권까지는 뭔가 알 것 같은 거야. 근데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띄어 읽어야 돼? 죄다가 다 붙여서 써. 근데 이거를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아니라 신주인수권부 사채입니다. 이거는 옵션부, 조건부. 그래서 이제 옵션이란 뜻의 조건부 해서 신주인수권부 사채. 김수현님 영어 발음이 정직하시네요. 본드 위드 워런트. 그래서 채권에다가 뭔가 되살 수 있는 옵션이 붙여 있다. 요거 되살 수 있는, 아까 그 전환사채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조금 더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워런트, 즉 권리를 행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BW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행사를 하더라도 채권이 존재합니다. 앞에서 CB는 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 이 본드가 소멸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채권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왜냐? 신주를 인수할 때 인수 대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아까 CB 같은 경우에는 전환이 되는 거니까 인수 대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BW는 이 워런트를 가지고 채권이 존재하면서 주식을, 즉 신주를 하나 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채권도 존재하고 신주도 생기고 하니까 이거는 단순 전환이 아니라 인수 대금을 납입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주를 새로 찍어서 발행을 하는 건데 나한테 신주를 발행해 줘 라는 권리를 갖고 있다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BW를 찍으면 뭐가 좋으냐? 아까 CB랑 거의 비슷해요. 일반 회사채보다 낮은 금리로 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워런트, 권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회사채보다 당연히 금리가 낮죠. 더 메리트가 있죠. 투자자에게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신주를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주를 통한 추가 수익, 즉 차익 실현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거의 요거는 CB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채보다는 훨씬 더 선호하게 되죠. 투자자들이. 그리고 여기서 분리형 BW라는 게 나옵니다. 분리형 BW. 자, 요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앞에서 채권이 요 신주 인수하는 워런트를 이제 행사하더라도 채권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랑은 다른 개념인데 분리형 BW는 아예 발행을 할 때부터 채권하고 신주 인수권하고
분리를 해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드랑 워런트랑을 분리해서 발행을 한다는 겁니다. 요거. 본드랑 워런트를 분리해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과 워런트, 즉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사든지 아니면 나중에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 갖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리고 워런트는 특히 상장이 돼서 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WR 이게 뭐 월드 아니고 월드컵 아니고 예. WR이라고 상장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워런트 예,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 따로 워런트 따로 이렇게 발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리형 BW 요거를 당연히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요게 왜냐면 너무나 좋으니까. 분리형 BW 예를 들어서 내가 대주주예요. 대주주. 그러면 야, 이번에 우리 회사 자금 조달해야 돼가지고 BW를 한 1,000억 원어치 찍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 아, 그럼 분명히 내 지분율이 희석이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럴 때 채권은 인수를 안 합니다. 왜냐? 돈을 좀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딱지만 사는 겁니다. 워런트. 권리만 싼 값에 내가 인수를 해서 나중에 이 권리, 즉 워런트를 행사를 해서 신주를 잔뜩 인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분율을 높이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일부 대주주들에게는 이 분리형 BW가 아주 전통적으로 요거는 여러분이 이름만 들면 알만한 그런 대기업들도 이런 걸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벌 2세, 재벌 3세들이 요 분리형 BW 아버지 저는 돈이 없으니까 채권은 인수 안 할게요. 예, 저는 워런트만 인수할게요. 뭐 물론 이거를 아버지와 아들이 한 거는 아니고 다 옆에 주변에 뭐 법무법인이나 IB들이 다 회계법인들이 디자인을 해준 거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워런트만 갖고 있다가 워런트를 행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배력을 높이는 혹은 그렇게 해서 회사 경영권도 쉽사리 인수를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부에서 규제를 했습니다. 규제를 2013년에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야 이거 분리형 BW 이거 발행하지 마. 이거 자꾸 너네 2세 3세 이런 식으로 해서 경영권 물려주려고 하지. 분리형 BW 발행하지 마. 이렇게 2013년에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기업들이 그리고 또 금융투자 업계에서 야 이거 너무 자본 조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거 BW 좀 발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시장이 너무 위축이 되네요. 이렇게 호소를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본 조달을 하기는 해야죠. 대신에 분리형 BW 발행을 허용해 드릴게요. 대신에 공모만. 왜냐면 3호로 하면 당신들끼리 짬짬이 하잖아요. 당신 아들 딸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형 BW 워런트 가지고 경영권 물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해서 3호는 안 돼. 대신에 공모. 누구나 경쟁을 가지고 누구나 경쟁을 해서 참여해서 발행할 수 있는 BW는 분리형 발행 오케이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거 워런트 더 받겠다고 뭐 진짜 뭐 공모 찍을 때 막 50대 1, 100대 1 경쟁률 나오는 거에 막 그렇게 돈을 싸들고 들어가기는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뭐 요거는 합리적으로 제도가 개선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리형 BW 대신에 역시 요 분리형 BW 3호로는 발행이 이제 금지가 되니까 역시 따로 또 이제 편법적으로 활용할 게 이제 등장을 하죠. 그게 바로 콜옵션부 10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콜옵션부 12. 야, 이거 3호로 이제 분리형 BW 갖다가 내가 경영권 방어하기가 힘들어졌네. 그럼 뭐 없어? 아, 그러니까 전환사채에다가 옵션을 붙이십시오. 전환사채를 되사드리겠다는 요 콜옵션을 붙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CB를 발행을 할 때 이 CB를 되사는 요거 나한테 다시 갖고 와. 그럼 콜옵션을 계약을 하는 겁니다. 콜옵션 조항을 넣는 거죠. 콜옵션 조항을.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주주랑 특수관계인으로 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 괜히 뭐 제3자 쓸데없는 사람한테 안 주고 뭐 물론 임원이라든지 뭐 임직원 이렇게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주주랑 특수관계인이 이 콜옵션을 행사를 합니다. 즉, 지난번에 저기 1,000억 원어치 시비 찍은 거 있잖아요. 그 50% 우리가 갖고 오기로 이제 약정을 했으니까 그 500억 원어치 시비 저한테 주세요. 하고 나중에 주가가 하락할 때 리픽싱을 합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전환가액을 낮춥니다. 뭐 10,000원짜리를 7,000원까지. 그렇게 해서 아주 싼 값에 주식으로 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이때 대주주들은 주가가 올라야 좋을까요? 떨어져야지 좋을까요? 대주주가 이 콜옵션 시비를 엄청나게 갖고 있어.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저거 더 싸게 인수해야 되는데 싸게 인수해야지 더 리픽싱 해갖고 더 싼 값에 주식으로 많이 전환해서 내가 가져가는데 그러면 이 시비를 잔뜩 발행한 회사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뭐 악재만 나오고 호재는 안 나오고 IR은 제대로 안 하고 대주주는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을 보는 구조가 돼버리니 이거는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안 봐도 비디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서 대주주 물론 일부입니다. 일부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요걸 이제 악용하는 케이스들이 나오는 거고 사실상 요거 3호 분리형 BW는 발행이 금지되어 있는데 요거를 콜옵션부 시비를 통해서 악용하는 거다. 닮은 꼴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자료가 지난주에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겁니다. 요거를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돌고 돌아서 온 겁니다. 요거를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서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12월 1일자로 제도가 이제 개선이 됩니다. 콜옵션부 시비 악용을 막기 위한 것. 일단은 콜옵션 한도를 제한합니다. 한도를 제한합니다. 이거 뭐 니네 맘대로 끝없이 찍지 말고 당신네가 시비 발행 당시 갖고 있는 그 지분율 이내로만 콜옵션을 행사하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30%입니다.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30%면 한도는 15%. 이거 조건을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총 주식수가 100주일 때 시비를 그러니까 50주까지 발행한다 하면은 한 절반 정도 발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총 주식수의 절반. 그러면 당신도 지분율이 30%니까 나중에 콜옵션을 행사할 때 총 주식수의 15%까지만 행사해. 이렇게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게 한도가 없으니까 대주주가 그냥 양껏 전환을 해서 주식수를 늘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한도가 생긴다라는 거고 이게 너무나 당연했던 건데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기는 한데 요 공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콜옵션은 누가 행사하는 건데 콜옵션 행사자 누구한테 회사가 지정을 할 건데 그리고 얼마나 주식이 전환 가능한데 그럼 대주주 뭐 아무개 삼성전자 최대 주주 이대호가 콜옵션을 얼마를 행사하고 얼마를 전환할 건데 요거를 공시하라는 겁니다. 희망사항. 그래서 또 하나가 요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요게 뭐냐면 요거는 제가 다 못 그려서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별이 5개, 별 5개짜리. 주가가 상승할 때도 리픽싱 의무를 두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리픽싱이 하향 조정만 됐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기 막 우리가 회사채를 찍어야 되는데 이게 전환권 드려도 이렇게 주가 떨어질 거 걱정해갖고 저분들이 안 사신다니까 그러면 리픽싱 조항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해서 드렸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주가가 상승할 때도 리픽싱을 상향하는 걸 의무적으로 달겠다라는 겁니다. 완전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괄호치고 3호 발행의 경우만 상향 조정이 의무화가 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공모를 할 경우에는 경쟁을 통해서 누구나 공평한 경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대주주에게만 특혜가 주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3호 발행의 경우에만 3호의 발행 경우에만 주가 상승 시 상향 조정 의무화 리픽싱 조항을 두겠다.
이렇게 정부가 밝힌 거고요. 그거는 이제 최초 전환가액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당연히 최초 전환가액이 10,000원이었는데 주가 올랐다고 해서 이거 15,000원에 바꿔가세요. 20,000원에 바꿔가세요. 그러면 이거 12 누가 3호 12를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최하로는 70%, 최상단으로는 100% 이내에서 리픽싱이 이제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3호 같은 경우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사점을 찾아봐야죠.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시사점은 뭐냐? 일단 3호 발행의 경우에는, 3호 발행 콜옵션부 12의 경우에는, 자, 이거는 기존에도 비슷했습니다만 대주주가 콜옵션을 행사하네? 대주주가 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네? 그러면 뭐다? 대주주가 보기에, 대주주가 판단하기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싼 상황이다. 여기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여기에서 이제는 오를 일만 남은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야 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라는 느낌적인 겁니다. 이거 물론 이게 대주주가 뭐 전환했다고 해서 그때가 100% 주가 바닥이 돼 이렇게 등식화하면은 조금 너무 섣부른 일반화가 되는 거고요. 요게 지금도 비슷한 추정을 합니다. 왜냐면 대주주가 이거 뭐야 전환권을 행사했어? 그러면 얼추 이제는 바닥은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부분들 생각은 하시는데, 여기에다가 리픽싱 상향 조정이 있으니 대주주가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야 이게 지금 10,000원짜리가 7,000원까지 떨어져고 리픽싱이 7,000원 끝에까지 이제 리픽싱 이제 한도가 그 70%까지니까 10,000원짜리가 70%까지 와 있어. 그럼 일단은 여기서 나는 바꿔놓고 봐야지. 왜냐면 나중에 다시 주가가 올라가면 이 7,000원짜리를 다시 전환가액을 8,000원으로, 9,000원으로, 10,000원까지로 바꿔야 되니까 야 일단 여기서 좀 바꿔놓자. 일단 여기서 바꿔놓자. 이렇게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게 제일 중요한 건데 여러분 그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12를 왜 다 3호 12로만 발행해? 지들끼리만 왜 발행하려고 해?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제발 나 좀 껴줘. 여기 발행사 우위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나 무서워. 다들 그만해. 나 좀 껴줘. 나 무서워. 이 느낌인데 그럼 공평하게 공모로 발행하면 되는 것 아니야? 왜 지들끼리 3호로만 발행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12를 3호가 아니라 공모로 발행하는 기업은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기에 제로 금리로 돈을 싸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업이 우리 전화사채 좀 찍을게요. 우리 저 펀드 하나 좀 만들어주세요. 자산운용사 찾아가요. 근데 자산운용사가 보는 거죠. 아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회사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는 안 들어갈게요. 또 다른 운용사 찾아갔어. 근데 거기서도 2% 금리로는 저희는 안 될 것 같은데 한 5%는 주셔야지 저희는 들어갈 것 같은. 이거는 이제 금리를. 그러면 이 회사는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 금리가 너무 높으면 부담스러우니까 한 3% 금리 주는 걸로 해서 공모로 한번 발행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로 CB를 발행하는 회사는 절대 발행사가 우위에 있지 않은, 발행사가 정말 좋은 컨디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전환사채를 공모로 발행한다라는 회사는 일단은 주가 보면 답 나옵니다. 절대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회사가 CB를 공모로 찍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막 이렇게 이런 회사가 CB를 공모로 발행하지, 절대 잘 나가는 회사는 전환사채를 공모로 발행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또 이거 일반화하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혹여나 공모 이거 CB 같은 경우에, 공모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올라도 리픽싱 상향 조정 의무는 없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됐다. 끝났다.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이것도 한 30분 했네. 채팅창도 못 보고, 이 재미난 채팅창을 못 보고